SQL 서버와 스프링 프레임워크 연동하는 방법인데요. SQL 서버 2014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사용을 할 것이고요. 설치는 우리 앞에서 이제 JSP 공부할 때 설치했던 SQL 서버를 사용할 것입니다. JDBC 드라이버, 이게 SQL 서버가 메이븐에서도 배포를 하네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 메이븐에서 잘 안 될 때는 로컬에서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에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습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이 SQL JDBC 파일은 JSP 공부할 때 우리가 받은 파일이 있어요. 여기 이 링크를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가보면 여기 이제 랭귀지가 있는데 한국어로 바꾸고 뭐 똑같습니다. 여기 안내문만 한국어로 나온 것이고 파일은 같습니다. 다운로드 누르면은 여기 보면 이제 SQL JDBC 7이 있는데요. EXE가 있고 taru.gg가 있죠. EXE는 윈도우즈용이고 taru.gg는 리눅스용이에요. EXE를 받고요. 그러면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압축이 풀립니다. 압축이 이제 풀렸죠? 그러면 열어보면 압축을 풀 폴더를 지정하고 바탕화면에 해보겠습니다. 지정하고 언집하면 압축이 풀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디렉토리 가보면 이렇게 이제 압축이 풀려 있습니다. 그 디렉토리를 미리 지정하시고 여기서 이제 압축을 풀 디렉토리를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압축이 이제 풀렸거든요.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이제 파일이 MS SQL JDBC 7 이게 있죠. JRE 8이 있고 10이 있는데요. 10을 준비해 주세요. 10. 자, 저 파일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메이븐을 우리가 이제 메이븐 저장소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파일이 또는 메이븐 저장소에 있는 거를 써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메이븐을 로컬에 내 컴퓨터에 깔아 가지고 로컬 저장소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메이븐을 좀 다운 받을 거예요. 메이븐 아파치 org 이 사이트에 가서 바이너리 zip 파일을 받을 것입니다.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메이븐 사이트 한번 가보세요. maven.apache org. 그러면 이 사이트거든요. 거기서 다운로드 누르시고요. 다운로드에 내려가 보면 파일즈가 있죠. 파일즈에 바이너리 첫 번째는 taru.gg는 리눅스용이고요. 바이너리 zip 아카이브가 있죠. 이게 윈도우즈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아파치 메이븐 3.8.3 빈 zip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축 파일을 받으시죠. 자, 이 압축 파일을 이제 압축을 푼 다음에 일단 압축을 풀어보세요. 그리고 C에다가 옮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C 드라이브 여기서 메이븐인데 메이븐 압축을 풀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거기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아파치 메이븐 3.8.3 나오죠. 또 들어가면 bin, boot, conf, lib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아파치 메이븐 3.8.3 이 디렉토리를 C로 옮기겠습니다. C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면 C 드라이브에 아파치, 물론 이제 뒤에다 해도 되는 거죠. 이따가 우리가 타이핑 쳐가지고 명령어를 터미널에서 칠 텐데요. 그 디렉토리가 너무 길면은 치기 힘드니까 이름을 줄일 거예요. 지금 아파치 메이븐 3.8.3 들어가면 이런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름을 줄여서 메이븐 이렇게 짧게 줄일게요. 메이븐. 자, 그러면 C 드라이브에
메이븐 디렉토리에 저 파일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SQL 파일을 디렉토리에다 갖다 놔도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 터미널에 들어가서 C의 메이븐의 bin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할 거거든요. 명령어를 입력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 bin 디렉토리에다가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었던 JRE10 파일 있죠?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MS SQL JDBC 7.0 JRE10 자르 파일 있죠? 이거를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C의 메이븐의 bin 디렉토리에다가 붙여주세요. 자, 이제 터미널을 CMD를 켜시고요. CMD 켜서 change 디렉토리 우리 C의 메이븐의 bin으로 가시고요. 거기서 이게 MVN이 메이븐이거든요. 자, 이거 한 줄로 입력하셔야 돼요. 줄바꿈하지 마시고요. 한 줄로 입력을 하십시오. 인스톨 하는데 파일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우리 방금 자르 파일이고요. 하이픈 D 패키징은 자르로 하고 그룹 아이디는 com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아티팩트 아이디는 SQL JDBC 7, 버전은 7.0. 이거 한 줄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장 같은 데다 한 줄로 쳤다가 붙여넣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석세스가 떨어져야 돼요.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CMD 메이븐의 bin으로 가시고요. 철자 주의하세요. 이렇게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오타가 있어서 그룹 아이디를 제가 빠뜨렸나요? 그룹 아이디 오타가 있었네요. 오타가 나면 이렇게 그 화살표 키로 이동을 시켜서 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이렇게 쭉 잘 입력을 했으면은 가다가 이 빌드가 석세스가 됐다 이게 뜨면은 설치가 잘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 자르 파일을 가져다가 이 로컬에 있는 우리 C의 사용자 계정에 .m2가 메이븐 저장소잖아요. 로컬 저장소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com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들어가 보면 방금 우리가 만든 자르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이븐 사이트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서 내 로컬 메이븐 저장소 여기 이 디렉토리요 여기에 그 복사를 한 것이죠. 자, 방금 만든 이거를 이제 이따가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요. 우리 의존 관계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할 것입니다. 이건 이따가 프로젝트 만들고 진행할 것이고요. 자, SQL 서버에서 우리가 앞에 설치했던 거 보면 SQL 서버 2014 익스프레스 에디션이었고요. 그리고 설치할 때 인증 모드는 혼합 모드로 하셔야 외부 접속이 가능하죠. 윈도우즈 인증으로 하면 외부 접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설치할 때 혼합 모드로 설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이디는 SA 관리자 아이디, 비번 입력한 거를 이제 코드에 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원격 접속을 하게 하려면 SQL 서버 네트워크 구성에서 TCP/IP 클릭하는 거죠. 그러니까 SQL 서버에서 이 구성 관리자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에서 구성 관리자가 있습니다. 구성 관리자에서 여기 네트워크 구성이 있고요. 프로토콜에 TCP/IP가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사용으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IP 주소에서 맨 밑에 내려가서 IP all 모든 IP에 TCP 포트를 1433번으로 했었죠. 예, 이 세팅이 돼 있어야 실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우리 이제 라이브러리 설치했고요. 그리고 DB는 자 이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켜시고요. 자, 여기서 예, 이게 그 인증은 어차피 지금 내 컴퓨터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인증으로 해도 되죠. 윈도우즈 인증. 근데 원격 컴퓨터, 외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인증으로 안 되고요. SQL 서버 인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깔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윈도우즈 인증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는 주로 이제 호스팅을 많이 받게 되죠. 자체 구축도 하지만 그 월 사용료를 내고 그 호스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여기 SQL 서버 인증으로 하고 서버 이름에다가 그 도메인을 적습니다. 도메인이나 이제 IP 주소를 주겠죠. 회사에서. 그럼 그걸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인을 SQL 서버 인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고 연결하면은 로그인이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웹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이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만들어도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우클릭하고 새 데이터베이스 하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적으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공간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웹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명령어 실행할 때는 위에 보면 새 쿼리를 눌러서 쿼리 창을 오픈을 하는 거죠. 예, 여기다가 이제 하는데 이 실행할 때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쪽에 지금 외부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마스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스터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작업한 게 마스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 한번 연습해 보면 자 뭐 이런 식으로 테이블 하나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하고 실행은 이거잖아요. 또는 이게 드래그하고 실행 클릭하면 됩니다. F5 자, 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테이블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스터로 들어갔어요. 마스터로. 그래서 이 웹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해도 안 보인다는 거죠. 어디 가냐면 마스터로 갔다는 거죠.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인 마스터의 테이블에 가보면 거기에 이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작업할 때 이걸 선택을 잘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DB 내가 작업할 데이터베이스를 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웹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가서 바로 안 보이면 새로 고침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하나 올라갔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DB는 우리가 다 이제 만들었고요. 간단하게 설문 조사할 수 있는 테이블 문제 번호, 아이덴티티가 일련 번호죠. 1부터 시작해서 일씩 증가. 문제, 내용, 답 1, 2, 3, 4. 진행 상태 1바이트, Y면 진행, N이면 종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하나 집어넣어 놨고 응답 내용은 응답 일련 번호 역시 1부터 1씩 증가되는 자동 일련 번호 그리고 문제 번호, 응답 번호 그래서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문제에 대한 테이블이고요. 문제 있고요. 그
이게 응답이죠. 자, 프로젝트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스프링 07번, 패키지 이름은 com example 스프링 07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요. 프로젝트 네임은 스프링 07번, 템플릿은 스프링 MVC 프로젝트이고요. 패키지는 com example 스프링 07. 예, 그러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 제일 밑에 있는 폼.xml을 열어보세요. 폼.xml 열어보시면 자바 버전이 1.6으로 되어 있잖아요. 1.8로 올려주시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이 3.1.1로 되어 있는데요. 5.2.18로 올려주세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프링 라이브러리잖아요. 자, 디펜던시 이겁니다. 자, 디펜던시에다가 이게 아까 앞에서 우리 로컬 메이븐에 직접 설치했던 거 있죠. 예, 그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에러가 나면은 뭔가 세팅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커먼스 dbcp, db 연동, 마이바티스 스프링, 스프링 JDBC, 예,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다운로드 관련된 거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에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에러가 있으면은 뭔가 앞에 메이븐으로 SQL 세팅했던 것이 잘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여기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웹.xml에서 한글 처리를 위해서 인코딩 필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필터 태그랑 필터 매핑이랑은 한 세트죠. 필터 네임은 같게 설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URL 패턴 /스타면 모든 서블릿 요청에 대해서 이 스프링에 내장되어 있는 캐릭터 인코딩 필터 이거를 돌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변수에 UTF-8이 설정돼서요. 한글 처리가 안 해도 처리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루트 컨텍스트에서 데이터 소스 부분, 드라이버는 com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JDBC SQL 서버 드라이버, 연결 문자열은 SQL 서버 로컬호스트 1433번 포트예요. 세미콜론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웹,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웹이고요. ID는 SA, 관리자, 패스워드 1234 했습니다. 이게 이제 DB 연결 정보가 되겠고요. 마이바티스, SQL 세션 팩토리, SQL 세션, 세 가지 태그가 있습니다. 먼저 그 설문 내용을 문제를 저장할 수 있는 DTO인데요. 우리 스프링 공식 밑에 모델 패키지 만들고요. 거기에 DTO 클래스를 작성하겠습니다. 변수들과 getter, setter, toString 작성하겠습니다. src 우리 그 com example 스프링 공식 밑에 패키지 모델 그러니까 스프링 07점 모델 패키지 만들고요. 거기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내용을 저장하는 클래스 DTO, getter, setter와 toString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 내용, 응답 내용을 저장하는 클래스입니다. 일련 번호, 응답 번호, 문제 번호, 선택한 번호, 응답 횟수, 응답률, 변수와 getter, setter 만들겠습니다. 응답 일련 번호, 문제 번호, 응답 번호, 응답 인원수, 응답 비율, getter, setter와 toString 만들었고요. 자, 이제 DAO입니다. DAO는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로 만들 텐데요. DAO 문제 표시하는 메서드, 저장 메서드, 설문 결과를 보여주는 메서드, 세 가지 메서드입니다.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겠는데요. survey DAO IMPL 인터페이스의 survey DAO고요. 메서드가 완성됐고 거기다가 이제 코드를 채우겠습니다.
네, 리파지터리 DAO 빈이죠. DAO 빈 생성하고 마이바티스 SQL 세션, 그리고 앞에 이번에 네임스페이스를 안 붙였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거 하나만 돌릴 거라서 그 네임스페이스 안 붙이고요. 그냥 SQL ID만 붙여놨습니다. 전달해 주는 값이고, 문제 출력하는 거죠. 저장, 통계,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퍼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이 리소시스, src 메인의 리소시스 밑에요, 매퍼스 패키지 만들어 주세요. 매퍼스 패키지 만들고요. 거기에 마이바티스 XML 매퍼,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survey.xml, 그래서 이 매퍼스 패키지, 우리가 이제 루트 컨텍스트에 보면 여기에 경로를 클래스 패스의 매퍼스 패키지의 하위에 있는 XML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퍼스 패키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밑에 XML들이 있으면은 쭉 읽어드린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이바티스 설정 파일은 마이바티스 config.xml, src 메인 리소시스에 있어야 됩니다. 마이바티스 config.xml, 내용은 없어요. 근데 파일은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제 survey.xml 코드를 완성하겠습니다. 자, 매퍼 만들었고요. 리절트 타입의 그 경로를 정확히 잘 적으셔야 되죠. 그리고 문제 번호에 해당되는 레코드 리턴이고요. 그리고 저장할 때는 문제 번호랑 응답 번호를 적고, 그 일련 번호는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생략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통계 같은 경우는 여기 이거를 보시면 여기 이제 문제 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 번호 지금 1번이라고 하고요. 그럼 1번 문제에 대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1, 2, 3, 4번에 대해서 응답 인원수와 백분율, 응답 비율을 출력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슬래시가 나누기인데요. 여기가 분자고 밑에가 분모입니다. 이 전체 응답 카운트고요. 여기만 돌려보면 지금 이제 13명이 예를 들어서 응답을 했어요. 13명 중에 1번은 몇 명이냐, 2번은 몇 명이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번호에 대한 거, 응답 테이블 지금 알리아스 A를 붙였거든요. 각각의 번호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룹 바이를 했잖아요. 그룹 바이에서 이 번호 1, 2, 3, 4번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각각의 번호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 인원수와 비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은 이제 1번 문제밖에 없지만 뒤에 이제 문제 번호가 전달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컨트롤러는 스프링 07점 컨트롤러 패키지 만들고요.
자바 버전은 컴파일러 버전을 1.8로 올려주세요. 예, 컨트롤러 오토와이어드 인젝트랑 같은 거죠. DAO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홈이죠. 그리고 참 우리 홈 컨트롤러 있잖아요. 홈 컨트롤러가 기본 만들어져 있죠. 홈 컨트롤러에서 이 홈 메서드 있죠. 여기는 주석 처리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URL 여기도 슬래시 루트고 저쪽 컨트롤러에서도 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충돌나서 서버가 안 켜지거든요. 404 에러 뜨거든요. 여기는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시작 페이지로 하겠다는 거죠. 네, 시작 페이지로 가서 1번 문제를 담아가지고 모델 앤 뷰, 앞에가 페이지고 뒤에가 데이터죠. 변수명이고 값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페이지 main.jsp로 가고요. 여기가 변수명, 이게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석세스 페이지로 갈 것이고요. 통계는 해시맵에다가 결과값, 문제 내용, 이거 문제 내용이죠. 문제 내용하고 이거는 설문 결과 리스트를 맵에다가 담아서 결과 페이지에 맵이란 이름으로 전달을 할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럼 페이지. 자, 먼저 시작 페이지 만들겠습니다. main.jsp 뷰즈 밑에 만들 것이고요. 문제 내용과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 만드는 것입니다. 뷰즈에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켜면은 서베이 컨트롤러에 여기가 시작이잖아요. 문제 가져와서 main.jsp에 dto란 이름으로 넘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dto가 문제 내용입니다. 내용이 찍히고요. 라디오 버튼 여러 개 중에 한 개 선택할 수 있죠. 라디오 버튼은 이름이 같아야
이게 처리가 되죠. 그 밸류는 다르고요. 그리고 이거 문제 번호를 히든 태그로 전달할 것이고요. 예, 투표 버튼 누르면 제출이 될 것입니다. 그럼 세이브 서비로 가서 여기 가서 레코드가 쌓이고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아직 좀 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서버를 켜보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처음에 문제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 잘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오고, 예, 물론 이제 지금 투표는 됩니다. 근데 아직 페이지를 아직 다 안 만들어 가지고요. 페이지 에러가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문제만 화면에 표시되면 되는 상태입니다. 자, 실행할 때 이제 이 자바 컴파일러에서요, 자바 빌드 패스에서요, 라이브러리에 보면 지금 여기가 저도 지금 그렇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스톨드 JRE에 보면 이 기본 값이 뭐로 되어 있냐면 요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뭐 STS에서 JRE 디폴트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스프링 툴슈트에 내장되어 있는 이클립스에 내장되어 있는 자바, 예, 그걸 JRE 그걸로 돌리게 되면은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이걸로 되면 이게 기본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면 또 여기를 이제 여기 기본 세팅되어 있는 거 있죠. 기본 제공되는 것들이요. 그걸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이걸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인스톨드 JRE에 보면 JRE 디폴트가 하면 에러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켤 때는 이렇게 사이트가 2개 이상 있으면 좀 에러가 날 수 있거든요. 하나만 남겨놓고 돌리시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에러가 뜨잖아요. 방금 잘 되던 게 그것만 딱 바꾸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은, 자, 에러 메시지, 에러가 날 때는 항상 중간에 에러 보지 마시고요. 첫 번째 에러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에러,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부분에 에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 여기 읽어 보면은, 자, 예,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SL 보안 SSL 암호화를 사용해서 보안 연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TLS 10, TLS 1312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TLS 1.0이라는 버전이 있는데요. TLS 버전도 있는데 이게 자바 버전이 낮으면은 이걸 지원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설정할 때 자바 이제 설치 디렉토리 프로그램 파일즈에 가서 컴프의 시큐리티에 가서 자바 시큐리티 파일을 에디터를 오픈합니다. 거기에 보면 724번 라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거기서 TLS v1, TLS v1.1 이 두 개를 지워야 돼요. 예, 지우면은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C에 프로그램 파일즈 자바 지금 JDK 16이죠. 들어가서 컴프의 시큐리티에 자바 시큐리티를 에디터로 열어요. 그래서 거기 724번 라인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앞에 제가 주석을 달아서 주석을 처리한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TLS v1, TLS v1.1 이게 자바랑 지금 SQL 서버가 맞지 않아 가지고 에러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지금 지우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지우면은 또 항상 설정 파일을 건드릴 때는요. 그 원본을 지워버리면 나중에 복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원본을 남겨놓으세요. 아니면 아예 차라리 이 파일 자체를 백업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 관리자 계정으로 이게 이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파일이라서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열어야 돼요. 이제 세이브 되거든요. 차라리 아예 파일을 복사해 놓고요. 그러니까 지금 복사가 관리자 권한이 필요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게 원본이다 이렇게 해놓는 게 필요하죠. 차라리.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원본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 혹시라도 이게 이제 설정을 바꿨는데 또 안 돌아가면 그것도 다시 원상 복구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정 파일은 건드리기 전에 백업을 해놓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여기를 막바로 지우지 마시고 주석 처리 같은 거 해놓으면 좋죠. 이렇게 복사해서 이거는 이제 원본이 이거라는 거죠. 샵이 주석입니다. 그리고 TLS V1과 TLS V1.1을 지우라는 것이죠. 두 개를 지웠어요. 그리고 세이브. 근데 이거를 해도 똑같거든요.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똑같잖아요. 설정 바꿨는데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자바 컴파일러가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바 빌드 패스의 라이브러리에 보면 이게 이 인스톨드 JR에 가보면 이 JRE 디폴트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쓰지 마시고요. 이게 없었어요 처음에. 제가 리무브를 잘못했네요. 다시 얘를 리무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상태였거든요. 거기서 add해서 스탠다드 VM JRE 홈의 디렉토리에서 C 프로그램 파일즈 자바 JDK16 거기를 폴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클립스에 내장된 JRE가 아니라 자바가 아니라 내가 설치한 최신 자바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거기다 세팅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역시 디폴트가 이걸로 돼 있어요. 디폴트로. 그러니까 위에 방금 우리가 만든 거 추가한 거 거기다 체크를 해놓으시면은 이제부터는 그 JDK 방금 우리가 설치하고 설정을 변경한 자바 컴파일러가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설정 관련해서 에러가 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십시오. success.jsp요. 스프링 07이죠. 그리고 결과 페이지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일단 그 SQL에서 응답 테이블은 좀 지우는 게 좋겠어요. 여기 딜리트하고 다 초기화 시켜놓고요. 딜리트해서 앤서 테이블을 딜리트 해놓고 초기화 시켜놓고요. 그리고 이제 답을 하는 거죠. 지금 서버 재시작 코드가 추가돼서 재시작을 좀 해야 되고요. 세이브 서베이 .2가요? 잠깐만요. 이 컨트롤러에서 세이브 서베이 .2라고 그랬죠, 제가. 네. 그럼 저기가 아까 메인에서 서베이 서블리 .2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여기가 빠져서 그랬던 거네요. 그러면 다시 투표 완료됐고요. 계속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게 쌓이는지. 자, 그러면 이제 결과 확인 눌러보면 이게 쌓인 거 보이시죠? 예, 그리고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